저장되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회의한 다음에 네. 뭐 구글이든 문서든 메일이든 지정해 놓잖아. 네. 클릭하고 거기서 우리 회의다 하고 딱 찍으면은 네. 편집부 친구들한테 쫙 가. 그냥 저장도 되고요. 네, 완전 스캔한 것처럼 깨끗하게. 이거 뭐예요? 이게 로켓북이라고. 로켓북. 되게 신기해서 샀어. 뭘 어떻게 한다고? 아니 별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근데 깨끗하게 올라가면 뭐하냐? 네가 악필인데. 나는 알잖아. 나는 알잖아. 마자명 시즌 3 5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않은 돌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무호일주 첫 번째 추가자는 네. 마음이 좀 급합니다. 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양력 85년 9월 16일 오시생 남성분이십니다. 네. 예, 오시생에 대해서 무호가 겹쳐지는데요. 아, 네, 네. 을축년. 네요. 근데 또 연월이 또 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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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축년, 을유월, 네. 무오일, 네. 무오시입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명식인 건 뭐 읽을 줄은 모르나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참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꽃동산. 약간 그런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 무죄사주라는 거. 무제.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아 재성이 하나 없는 것이 예. 그 현재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무자일주 애인분과 동거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냥 사람님께서 남겨주신 이제 표현을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대는 쓰레기 인생을 살았고 이후 30대 들어서 현재의 무자일주 애인님께서 똥창을 뒹구는 본인을 끄집어내어 주셨다고 예,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명식 특성을 조금 더 볼까요? 일단은 뭐 사주가 좀 조열한 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축토가 그래도 적정한 어떤 습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개수. 예. 그래서 일단은 일정 부분 정말 완벽한 쓰레기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주가 그 약간 조열한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특히 이제 그 13세 개미 할 때 그 미 대운에 네. 그 미토가 네. 이제 축토하고 이제 분쟁을 좀 일으키는 바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좀 그런 개인적인 좀 문제가 좀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사주입니다. 예. 지지로 네. 수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천간으로 네, 수가 계속. 네. 아무래도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수가 오면 네. 그냥 이 땅을 약간 적시는 느낌만 있지 그 안쪽까지 이제 파고들어서 굉장히 윤택하게 하는 느낌은 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없는 수가 네. 네. 그냥 사람 애인님한테 이 무자일주라 그랬잖아요. 네, 네. 월간의 개수까지 네. 수간해서 네. 아주 아름답게 수가 네. 또 축토까지 축월내 축토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사람님의 연진 축토하고 호응을 해가지고 네. 아주 좀 환상적인 네. 그림을 그려놨고요. 네, 여기서 그럼 잠깐 A님의 사주도 잠깐 네. 말씀을 드릴게요. 78년 1월 26일이고요. 네. 정사년 개축월 무자일 정사시입니다. 네. 이분도 명식이 좀 이렇게 네, 데칼코마니 같은. 거기다가 이제 무관 사주시죠 또. 무관, 진짜 무죄와 네. 무관이 무관. 네, 만나서 제가 환상적인 구간. 만나봐서 아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네, 사주만 속이지 않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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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무관, 무죄. 그런데 이제 더 훌륭한 점은 이제 바로 이 그냥 사람님한테 너무너무 갈급한 용신인 수의 기운이 아주 깨끗하게 일지에서 월간으로 통근 투간했다는 거. 네. 두 번째는요. 또 이제 유금 상관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분도 네. 무일주에 네. 월지 유금이었는데 대표사는 땡깡깡님. 네, 이 유금이 이게 굉장히 좋은 이분한테는 땡깡깡님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람들한테는 유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상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유금이 용신구실을 하는 희신이기 네. 때문에 근데 옆에 축토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화가 오게 되면 사유축, 사마, 복덕수기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사람님한테는 5화밖에는 없어요. 네. 근데 그냥 사람 A님한테는 4화가 2개가 또 있어가지고 또 사유축으로 싹 묶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놓을 수가 그림을 없겠네요. 이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 분의 이제 이 삶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아주 이렇게 그 케미스트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A님을 만나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전에 쓰레기 인생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사연을 먼저 읽어봐 주시죠. 강원 선생님 왈 너무 어릴 때 대운에 재성이 들면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 네. 13세 때부터 재성 대운이 들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학교 공부는 잘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었죠. 근데 사실 이분한테는 이 13세 정제 대운이 원래 정제 수 대운에서 진짜 좋은 대운인데요. 무게합화가 이게 무게합화가 돼서 네. 이 용신이 일종의 구신으로 기반이 됐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망했다. 약간, 이유가 다 있네요. 네. 그래도 초딩 때는 평균 8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초딩 공부는 초딩 때도 쉽게 느껴졌달까요? 문제는 중학생 때부터죠. 산수에서 숫자보다 영어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부터 저는 학업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딩 때는 신금식신이 아름답게 빛을 발했거든요. 근데 졸업과 동시에 네, 이제 개수가 이 개미 대운이 참 재밌는 게 개수는 무게합화되고 또 미토도 또 미토는 또 본래 기신이고 오미압도 되지만 또 충미충도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완전 이 쓰는 대운이 환상적인 그 배신의 계절이랄까. 배신의 계절. 개수 수 기운이 좋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겉에만 이렇게 적신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속을 아주 진짜- 약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기간에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남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 불미스러운 담임 폭행 사건으로 크네요. 이건 또 왜냐면 수업 시간에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뭐 어떻게 뭐 변명 내지 친구에 나오는 변명 내지는 뭐 이렇게 친구 선생님 안 때렸어요. 정상 참작 예. 친구에서도 사번 쓰들면 안 선생님 안 되거든. 때렸죠. 맞아요. 그냥 가버리지. 가방 들고 예, 나가버리지. 나가버리지. 그 대신 유리창을 깼죠. 그래서 이제 현장 사살됐어요. 현장 법정 구속 약간 이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게요. 바로 타야겠네요. 적결 처분, 교련 선생 바로 사형 막 이래. 빼박캔트라고 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뭐 이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냐 이 사건은. 그러게요. 또 그 시대 때는 또 더 컸죠. 돌아가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막나또뭔 큰일 난 줄 알고 부산 내려갔더니 동생이 퇴학 당했다. 전에 서울 있으실 때고. 그렇죠. 네.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이 그랬는데. 예, 그 82년도네요. 그들은 또 그 특유의 저 노는 어머니들의 넋두리 있잖아요. 애가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아가 아닌데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거기서 그 친구를 맡고 있죠. 내 아들이 그 친구인데. 엄마 아들이 바로 그 친구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보이구나.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이걸 저는 이 13세 개미 대운을 이 그냥 사람님의 개미대운 이처럼 좀 제 동생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하자면 이게 만약에 개수 정제가 또 편제도 아닌 정제잖아요. 만약에 이게 올곧이 용신이 됐다면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노는데 참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공부도 같이 하고 서로 이렇게 긴장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을 텐데 이게 기구신으로 바뀌니까 친구는 똑같은 친구인데 유흥 쪽 친구들로
이 교체가 된 것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어쨌건 산수에서 숫자보다 영어가 많이 등장하는 네. 시기부터 네. 그랬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무게합화가 되면서 이 또 화의 기운이 된 개수는 또 그 조토인 미토를 더 불지르게 되거든요. 네, 네. 아, 기신인 이제 급제를 완전히 막 그 더욱 더 기세등등하니까 아마 이때 조금 이렇게 제 동생처럼 가방 안에 이제 뭐 뭐 자전거 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동생분이 방송을 듣진 않으시죠? 절대 안 듣지. 그리고 안에 그러고 들어도 돼요. 왜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팩트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시니까 내가 야 자전거 체인 들고 다니면 뭐 하는데? 쓰리 해주고 막 자전거 쓰리공 꿈. 진짜 실제로 휘둘러 그랬더니 아니 이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을 제압한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빨리 손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체인 들고 다니다가 어쩌다 패싸움이 붙었는데 같이 싸우던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현장에서 죽어요. 아이고. 폭행으로. 그걸 눈으로 이제 직접 본 거지. 그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삶에 대한 모든 허무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조개로 손을 닦는 거죠. 안 그래도 그때는 친구가 전부인데. 어쨌든 갑자기 또 숙연해지네요. 그분이 귀인이네요. 그러시게요. 근데 아까 저기 지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미토 때 그 무게 합화된 화의 기운까지 포함해서 네. 뭔가 이런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다가 네. 되네요. 계속 들어볼까요? 오르려고 몇 번 시도는 해보았지만 결국 그 산을 등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택했답니다. 로라장. 뭐라자. 참고로 해서 산은 학업입니다. 예. 네. 저는 라자명에서 소개된 사연들에 비하면 비교적 잔잔한 일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네. 이 표현이. 네. 근데 잔잔한 호수 안에서도 파문이 일었던 적은 몇 번 있네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싶을 정도의 변화를 3번 정도 겪는데 그 첫 번째는 13세 때 찾아옵니다. 빰빰빰빰. 예. 개미 대운 정축 세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나쁜 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제 인생 데이터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에 저는 국지적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막내는 이때 아직 아버지 몸에도 없을 때였고 둘째는 부모님과 살고 저만 가정 형편상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습니다. 해서 주로 할머니와 옷을 사러 다니고 목욕탕도 가고 그랬었죠. 무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여탕을 전전했습니다. 엄마를 따라간 적은 딱 한 번 있네요. 여튼 그랬던 제가 드디어 자기 결정권의 맛을 보게 됩니다. 미용실에 가서 주인 아줌마에게 헤어스타일을 주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옷을 고르는 것도 물론 이맘때쯤 독립을 했지만 왠지 저는 헤어스타일에 의해 저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기쁨을 더 크게 느끼고 이게 있네요. 정청년이잖아요. 정충. 손거울. 아. 자 얼굴 보는 거. 연간 월간의 을목정간이 나란히 있어서인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고 말 잘 듣는 어린이였습니다. 최대의 비행과 일탈의 장소가 고작 오락실이었죠. 심지어 오락실에서 몇 시간씩 오락을 즐기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도덕적 수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건 16세 경진세운이 왔을 때입니다. 진토비견이 들어서인가 그동안 잠이라도 자고 있던 듯 한순간 반항심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시기입니다. 반항을 하는 방식도 아주 통쾌하게 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출이죠. 16 처음으로 제 집에 담을 넘어 다닙니다. 가출을 했다가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야음을 틈타 담을 넘어 제 방을 칼로 딴 뒤에 물건을 챙겨 나가곤 했어요. 집 구조가 옛날 여인숙을 개조한 집이라 안방과 제 방을 오가는 코스에 신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였죠. 약간 이 월지 유금을 칼로 쓰신 것 같은데. 같은 해 담배, 술, 그리고 여자도 배우게 됩니다. 남자의 쾌락 3단 콤보죠. 하하하. 그런가요? 워낙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저는 목욕 게임 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차는 우롱차. 아니, 뭐야? 그전에도 여친은 사귄 적이 있지만 진정한 쾌락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이때 다룰 줄 알게 된 겁니다. 담배와 술을 즐기고 여자까지 알게 된 야생마 같은 놈이 가출까지 일삼았으니
이 1년은 참으로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죠. 그러나 이 가출병도 딱 1년이더군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연극부에 들게 되었고 이때는 연극에 미쳐 학업을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연극이란 것이 배우와 스텝 간 호흡을 맞춘 연습을 필수로 하기에 아마도 그것이 저의 가출병을 잠재운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다가 고3 때 직업반을 들어가서 위탁 교육을 받으러 다닙니다. 목공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충북 음성에 위치한 곳이죠. 딱히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집을 나오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로 장래를 내다볼 성적도 아니었고요. 고3 말에 수능 시험표를 받았지만 당일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그날임을 알게 됐고 그냥 대학은 가지 않는 걸로 정한 뒤로 저의 학업은 이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굉장히 쿨하네요. 네. 근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비교적 잔잔한 인생을 살아온 거였나 이게. 이게 어디가 잔잔한지는 잘 어디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제가 쓰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20대는 말 그대로 쓰레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사는 오직 돈과 여자였습니다. 유흥업으로 편하게 일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20살에 생전 가보지도 않은 울산으로 가게 됩니다. 룸사롱 웨이터, 호스트 매니저, 보도 사무실 등 화류계의 유흥업에 종사하며 고생이 뭔지 모르고 20대를 보냈습니다. 죄책감도 없던 것 같습니다. 동거를 했던 여친도 있었지만 밖에서 외도를 한 후에 팬티를 뒤집고 입고 들어왔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으니까요. 왜 더듬으시죠, 김창규님? 왜 이 대목에서 더듬으시죠? 안 더듬었어요. 예.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일을 쉬면서 놀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다시 일을 하고 그러다 군대에 가고 다시 제대하여 똑같은 짓거리를 30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똥창을 뒹구는 저를 끄집어내준 게 현재 애인입니다. 제 애인은 1978년 1월 26일 사시생입니다. 옷이인지 헷갈린다는데 사실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30살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평소 정치에 관심도 없던 제가 그때 구조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때 묘하게도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충격에 박정희라는 인물을 더 깊이 파게 되고 박정희 하면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이는 카테고리들을 자연스럽게 파게 됩니다. 이승만, 전두환, 한나라당, 친일잔재, 강헌 뭐 이런 것들이죠. 없네요. 죄송합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예. 라임이 좀 예. 살아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게요. 예.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너 돌연사라는 돌연사. 들어봤냐? 보통 돌연사인데 돌연사. 진짜 갑자기 갈 것 같네요. 나 모른 척하고 계속 읽을 거야. 그때 비로소 저는 저의 정체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원룸 방안 남녀의 마주 앉은 술상에서 벌어진 조용한 변화였지만 정신세계는 완전히 이때 탈바꿈됐습니다. 이제는 노무현 바라기 그녀보다 제가 박정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강원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피의 혁명을 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요. 네.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총칼로 찬탈한 국가 권력으로 자기 사람들을 국가요직에 심어놓고 수십 년간 그들이 유리하도록 만든 법과 제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횡행한 일들이고 저는 그런 개같은 사회구조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준법 정신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긍정적 의미 때문에 그들이 만든 세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법체계와 관행들을 그저 준법 정신으로 지키는 것. 그렇게 계속 기득권자들의 이익에 서민들이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이고 정의일까요? 그게 아닌 줄 안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썩은 살들은 도려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권력욕 따위 없지만 만약에 권력을 가진다면 피바람이 불 것 같긴 하네요. 어련하겠습니까? 무를 쌍으로 맞아. 양쪽에 창을 양손에 다 쥐었는데 이런 분들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까? 큰일 납니다. 선생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은 이제 임진왜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의병장 이제 이런 거. 피도 눈물도 없이
쪽발이들 다 죽이는 거. 예. 선생님은 안 돼요. 창을 들 힘이 없어. 백신약 해가지고 아니, 지시.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할 것 같고 조직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밥은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전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전쟁에 하등 그리고 막 도움이 저기 산으로 막 숨어서 갈 때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아이씨 말해서 담배 피고 연기 날리고 막 팀키라고. 계속 읽어 주시죠. 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근거 없는 낙천과 게으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일을 안 하고 놀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다시 일하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는 곳마다 회사 상사들과 트러블 때문에 3개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니는 곳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오래 다닐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그녀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녀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며 온몸이 자주 붓습니다. 그녀의 건강 용신과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월지의 왕지가 놓인 삼합이 강력하다고 하셨는데 유금이 월지에 놓인 신사대운의 사유축 삼합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큰 욕심은 없습니다. 강원 선생님께서 말하신 재물이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만큼의 재산을 말한다. 딱 거기까지만 욕심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꿈이 재벌이라든가 허황된 그림의 떡 같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쭉 읽다가 질문 부분에 가서 네. 또 한 번 또 의아함을 느꼈거든요. 갑자기 A님의 건강을 걱정하시다가 다시 삼합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라자명에 보낸 사연을 읽는 기분이 아니라 뭔가 약간 수기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에세이 같은 걸 읽는 느낌이었거든요. 훌륭한데요. 너무 아주 필력이 감동적인 글입니다. 네, 그죠. 그 사연을 보내신 지 좀 됐어요. 6월쯤에 보내주신 사연이라 우선 이렇게 두 분의 관계를 딱 했는데 참 두 분의 그 느낌, 감정 있는 게 눈앞에 그려지는데 사주 필요 없어요. 이런 정도의 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아주 되게 좀 로맨틱하잖아요. 그 방의 술자리에서 그냥 주고받은 대화에서 변화가 조용히 일어났다는 표현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난 이 부분 되게 로맨틱해. 혈압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며 온몸이 자주 붓습니다. 로맨틱해. 왜 로맨틱하죠? 그냥 자기 여자친구 이런. 아니 저는 그녀는 상황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더 감동적인데요. 아니 전 그리고 그래요. 제일 감동. 다들 감동하는 분이 따로 있나 봐요. 아니 근데 제일 감동은 그거죠. 막 이렇게 계속 돈이 떨어져야 일하고 맨날 저기 회사 상사들이랑 싸우고 회사 옮기고 그러는데 지금 다니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저는 그녀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급회전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33대운이 이제 올해가 34세 작년부터죠. 아마 이 여친을 만나면서부터라고 봅니다만, 이 신사대운이 너무 환상적 대운이에요. 신금희신의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가지고 제가 가장 그 빛나는 그리고 이제 시면선상으로 절대운이니까 이전까지와 시간과 결별하고 새로운 어떤 삶의 막 이제 인생 제2막으로의 전환. 근데 그 전환되는 대운이 자신에게 최고의 그 대운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유축이 재밌는 게 이분은 그냥 사람님은 자기 대운 이분 33대운으로 사유축이 되기도 하고 A님의 사활을 빌려와서 사유축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사랑님의 A님은 또 이 유금 월지를 그냥 사랑님의 유금 일지를 또 갖고 와서 사유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이 두 사람의 이 진짜 그 케미에 의해서 이 지지복덕수기가 양쪽에서 다 승립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좀 걸려요. 그 여자분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거 A분의.
사실 건강이 안 좋을 이유까지는 없는데 대운의 흐름이 너무 조열합니다. 조열하게. 예, 뜨겁네요. 목화로 계속 흘러요. 특히 이렇게 이 수 기운이 이렇게 왕성한데도 네. 자수 무자의 자수는 묶였고 개수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운이 계속 목화로 막 조열하게 흐르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화가다로 인한 이제 심혈관계통 이제 아마 혈압상의 네. 문제겠죠. 네. 고혈압. 현재가 정사대운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네, 네. 네. 정사 3주로 네. 갖고 있으시고. 네.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네,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 문제가 발생, 몸이 붓는다는 얘기는 신장계통에서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수가 출중하게 정관으로 뻗쳐 있어도 네. 천지사방이 불바다다 보니까 대운까지 또 어찌 보면 그냥 사님도 오화가 이렇게 또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냥 사님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이 자수를 그냥 사람 A님의 일지 자수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화가 일시제 2개 있기 때문에 이 좌우쟁충이 되면 이 자수가 막 진짜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화의 본인한테도 좋지 않은 본인한테도 기구신인 오화의 발호를 스스로 제어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애인분 동가시는 애인분을 위해서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럼 오화를 그럼 어떻게 제어하느냐? 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화는 성질을 내는 것, 분노하고 화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에 대한 분노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왜냐하면 그 애인분이 박정희 빠가 아니라 노무현 바락이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또 쓸데없는 데 가서 정력 자랑하고 들어오다 걸렸다든가. 네? 너무 점핑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제 남자가 양기를 그것도 정인으로 쓴다는 얘기는 섹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성질을 갖다 확 맛이 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굉장히 큰 나쁜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가 나는 일보다는 이렇게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드는 그 방해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사실 그냥 사장님이 가장 잘 도와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와 수가 동시에 다 문제가 나는 경우는 참 굉장히 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습생과 먹는 것과 다음에 수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정신적 장애 있잖아요. 우울증, 불면증, 무슨 이제 뭐 거식증, 폭식증.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쪽으로 절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섭생과 수면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으로는요 해결이 안 돼요. 약은 증세를 약화시키거나 유지시킬 뿐이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이 섭생과 이제 이 수면 이런 아주 질 좋은 수면과 그 질 좋은 섭생으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무호일주인 그냥 사람들이 사람님이 솔직히 즐기게. 네, 그렇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무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끝까지 즐기게 하나 꽂히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참 이 그냥 사람님 A님의 어떤 뭐 수호무사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저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유금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철두철미한 케어, 칼을 든 수호무사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실제로 있을 것 같고 이 유금이 그 유금이 없는 금이 없는 그 그냥 사람 애인들에게 굉장히 유력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잘 쓰면 본인에게도 네. 큰 복의 흐름이 된다.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뭐 그냥 사람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보면 좀 다소 용감하다 이런 느낌의 유형의 사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용감이라는 게 어떤 근거 그 밑바탕에 저변에 깔려 있는 확신과 근거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이제 담대함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큰 뜻을 품게 되거나 뭐 이런 건데 이분은 이제 사주에 수기가 좀 부족하셔서 네. 목이라는 게 원래 용기를 의미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자칫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무모함 뭐 아니면 과욕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잘하는데 수가 그 밑바탕에서 잘 받쳐주고 있으면 그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용기가 이제 표면적인 것과 잘 맞닿게 되는데 이분은 사주에 이제 수가 좀 부족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자신감 있는 태도나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좀 권장해드리는 건 그냥 사람님은 약간 소심하게 사시는 걸 저는 좀 권장해드려요. 아 대심하게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수의 어떤 본질적 특징이 겸손하고 유연하고 침묵을 지키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좀 겸손한 마음을 많이 일으켜서 내가 뭐 너무 자신감 있는 어떤 태도보다는 약간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고 그냥 사람님 애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봐요. 저는 이제 워낙에 이제 목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네. 목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어떤 상태로서 용감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분은 태생적으로 아닐 것 같지만 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기를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뭐 해병대 담력 훈련이라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니고 좀 공부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상관없고요. 뭐 집에서 식물을 좀 많이 키운다든지 이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배움 뭐 책 보는 거 독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냥 사랑니 애인분이 네. 좀 지속적으로 뭔가를 자꾸 배우면 아마 이제 건강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냥 사람님은 좀 겸손하게 공부를 좀 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 애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회사 상사들이랑 그렇게 네. 트러블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사람님이 사주를 보러 오셨으면 제가 꼭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좀 무모한 면이 있다. 좀 겸손하지 못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가 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더 겸손하게 자신을 이제 가져가는 게 안팎으로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제 괜찮아 이번 네. 다음부터는 이 상관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그래서 지금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와 내년 올해만 잘 넘기면 된다. 네, 올해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약간 아직 옥성질이 좀 아니 그 아직 미수금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회사 생활은요 이런 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사람님 그냥 이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차피 식구 아니에요. 그냥 인사 잘하세요 아무한테나. 인사하는 사람한테 침 뱉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개 거의 월제 상관을 놓은 사람들은 자기 용신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이유가 또 자기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인사를 잘 안 해서 그래. 이런 거죠. 아니 좀 내가 우리 부수 사람도 아닌 상선도 내가 왜 인사해?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왜 잘 보여야 되지? 근데 인사는 그냥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뭐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떠느라고 하는 게 인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인사하는 겁니다. 하이 뭐 이거 How are you doing? Yeah, man. Yeah, I good, man.
그거는 싸움하기 용산 직전에 아니, 랩 배틀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예. 제가 강원 선생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왜 이제 보면 무호일주의 특성이 좀 독립심이 강하고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러니까 그 제 딸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인사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정신이잖아요. 저한테도 안 해요. 그러면 어. 나가면 나가나 뭐 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이러면 TV 보고 아니면 뭐 딴 데 하고 뭐 이러고 있고 집에 들어가도 인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6살쯤 되면 하겠지 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유치원 가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사주의 수기가 좀 부족해요. 물기운이 겸손이라는 어떤 약간 자기를 내려놓는 어떤 태도나 자세가 좀 부족한데 이분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낮출 줄 아는 어떤 자세 그게만 있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인사를 잘해라.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좋은 것 같고 또 진짜 훌륭한 방법인 것 같아요. 바로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네. 방법이지 않을까. 네, 네. 주변 사람들한테. 삼배하고 막. 네. 근데 어쨌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이렇게 이제 본인을 똥창에서 뒹굴던 본인을 네. 끄집어내준 네. 애인과 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이제 목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이런 것들이 네.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애인분이랑도 관계도 더 좋고 또 애인분 건강도 좋아지시고 이렇게 네.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의 공통된 그 저기 용신은 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이렇게 이 재물에 관한 목표를 세우시고 공유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뭐해서 단칸방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뭐 빌라 전세라도 가자. 그래서 그게 한 60% 모으면은 뭐 저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옮기고 그래서 또 벌어서 갚고 그렇게 이런 한 3년 5년 단위에 그런 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두 사람 우리가 지금 요즘도 뭐 그러면 강남 아파트 값 때문에 참 말들이 많죠. 난리인데요. 저는 참 사람들이 참 야만적이고 무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요즘 많이 없지만 옛날에 불량식품 막 이런 거 만들다 걸리면 막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부도 굉장히 엄벌을 내렸습니다. 여론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사람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그 본질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수보다 집은 더 많은데 집 없는 사람은 더 많고 이거는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집승의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개새끼들이 뭐 시장 어떠하고 뭐 시장 경제가 어떠니 뭐 이거는 시장 경제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대상이거든요. 뭐 여기 이상하게 같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안정된 보금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혼자 살 때 어디서 잠들 어때요? 돈과 숙서가씩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남녀가 생기면요. 꼭 안정적으로 그 두 사람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꼭 응응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요즘 많이 못 하셨나 봐.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 재성이 있는 분들은 재성이 굉장히 그 중요하신 분들은 딴 게 아니라 자신들의 거주지를 가지고 그 재물적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교두보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요, 네. 두 사람의 연대감은 더 깊어져요. 네. 왜냐하면 미래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우리는 다 똑같이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를 가르게 되는 것은 그래서 꿈이 이렇게 그 구체화돼 있냐 아니냐 추상화돼 있냐의 차이거든요. 네. 이게 물인지 술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하고 구체화된 어떤 그 꿈을 가진 사람 혹은 팀하고는 다른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걸 저는 좀 먼저 두 분이서 같이 그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가는 거 꼭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신혼부부가 지금부터 제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나 있나 라는 의문이 남기는 하는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물론 뭐 타워 팰리스에 신혼집을 꼭 차려야 되겠다면 이거 좀 힘들겠죠. 그냥 꼭 타워 팰리스도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지금 말씀하시면서 두 분이 지금 저거 지방이고 지방에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 경기는 최악이고 빈집도 너무 많고 설마 막 올랐죠. 그러니까 기현상이죠. 어떤 분이든 뭐 사주를 보러 오시면 굉장히 거창한 어떤 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뜻이 뭐 이렇고 근데 제가 가끔 이제 한 가지 꼭 물어보는 게 그냥 지금 삶이 편안하냐. 저는 그걸 꼭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공허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가장 먼저 자기의 어떤 삶의 안정성을 먼저 가져간 이후에 뭐 성직자가 아니면 꼭 성직자들도 그러지 요즘엔 그러지는 않지만 봉사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도 정말 재성이 굉장히 좀 이 두 분 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두 분 다 사실은 이 여성분은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대운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조열해지는 이제 흐름으로 가서 두 분 다 이제 재성, 그러니까 금전적인 안정성이 동시에 같이 확보가 돼야지만 그 다음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의 말씀대로 정말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고 거기에 대한 좀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좀 세워서 이제 운영해 나가시면 그러면서 건강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뭐 또 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그냥스런 애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주거가 안정되면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두 분이 같은 무토 일간이어서 재성이 또 한 가지 오행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같아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일관적이어서 좋네요. 막 여기는 뭐 해야 되고 저기는 뭐 해야 되고 이러면 그렇죠. 많이 할 텐데 참 인연이란 게 신기합니다. 어쨌건 그냥 사람님은 그냥 사람님의 꿈은 그녀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건데 그 오화의 힘을 남발하지 마시고 정력을 남발하고 정을 아끼셔야 돼요. 정을 아끼셔야 정을 돼요. 보호하소서. 이거는 정을 이 타인을 위해 쓰지 마시옵소서.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제목 있죠? 한 곳만. 그 좋은데요? 한 곳만 중요합니다. 네, 무호는 한 사람, 한 곳만, 한 부위만. 한 부위만. 선생님 거기까지 안 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박프로님 말씀해주셨듯이 인사, 겸손, 좀 버럭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이 이제 목, 토,
그다음에 오화 뭐 이런 것들이 언뜻 이게 다 양기가 충천한 형상이거든요. 둘둘둘씩 또. 예, 양기 그러니까 음기를 밸런스를 그냥 단순히 음양의 이치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금과 수의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춰야지만 여기가 이제 비옥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겸손한 것,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가셔야 되겠죠. 굉장히 쉽게 내일 당장 회사에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님은 공부 쪽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책을 읽거나 뭐 또 풀을 좀 키운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원칙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한여름에 날이 더울 때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네. 이제 언뜻 보면 모기 들어오면 화가 더 치열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모기 많으면 그 우리가 사막 같은 데는 모기 부족하니까 더 이렇게 그렇죠. 좀 근데 이제 숲이 우리나라처럼 잘 발전이 돼 있으면 이렇게 산에 가면 또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해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살려서 공부가 이제 학습이 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좀 서늘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는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에 계획을 세우셔서 함께 나아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주거 부분부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함께 필요한 부분이 수지 않습니까? 강원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또 저기 그 A님께서 책을 읽으셔야 한다니까 강원 선생님 책이 참 많거든요. 네, 수기운으로 가득가득 담긴 책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그냥 사람님의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연을 통해 정말 치유될 수 있습니까? 철공소는 답합니다. 나와 타인, 나와 자연, 나아가 나와 우주 사이에 늘 흐르고 있는 힘이 기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늘 경직되고 긴장하고 뭉쳐있는 이 힘을 해체시키고 이완시키고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기술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나를 해체시키고 서로의 길을 소통하며 치유의 전환점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무월주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샨티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발음이 쉽지는 않네요. 인도 그쪽인가? 네. 샨티. 84년 3월 25일 사시생 여성분이시고요. 갑자년 정묘월 무오일 정사시입니다. 뭐가 좀 되게 이렇게 꽉 찬 듯한 느낌이 드네요. 명식이. 15년 을미년에 신의 일주 남편분과 결혼을 하셨고요. 올해 4월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현재는 심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다 하시고요. 사연의 제목을 넘치는 인성을 어찌하리요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우선 명식 특성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봄에는 금을 꺼리는데 이제 이렇게 격이 이제 그 관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봄의 토는 원래 금을 꺼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사주의 원국에 금이 없다 내지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로 삼지는 않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남편분이 신금일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궁합적 조합은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화기가 이제 봄인데도 굉장히 충천한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의 조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목이나 뭐 수, 뭐 이런 어떤 이 가운데서 좋은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기가 강해도 목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 이제 그늘이 생기기도 하고 서늘함이 존재를 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주무시나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번에 첫 번째 질문도 이렇게 용신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용신은 자수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조열해서 오히려 봄토이기는 해도
금의 기운으로 좀 네. 보조를 해줘야 보조를 되는데 해줘야- 아니, 선생님, 다행히 사연도 안 읽었는데 질문 아니 먼저. 일단 명제의 특성. 네. 지금도 하여튼 이 대운도 수금으로 흘러서 예. 수금토로 흘러서 저는 뭐 왜냐면 이 인다신약일 때는 이 일간이 일종의 한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대운의 흐름이 아주 네. 훌륭한데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힘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넘치는 인성을 어찌하리요? 안녕하세요. 현재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인성과다 무호일주 여자입니다. 어릴 때는 오로지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미대로 진학했습니다. 원국에 화인성이 많고 10대 때 대운이 화목으로 흘러서인지 입시를 코피 터지게 하지 않는 것 치고 비교적 괜찮은 대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가보니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느끼기도 했고 미래도 불확실하여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지인의 소개로 영어 강사를 4년 정도 했습니다. 이 일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 또 누군가의 소개로 회사에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4년 정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흥미진진했지만 실력도 없고 전공도 아닌 일을 하려다 보니 스스로 돌팔이 야매 같은 생각도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조직 생활이 답답하고 어려운 저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2015년 7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저는 인성이 많은 탓인지 결혼을 해서도 친정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남편이 흔쾌히 받아들여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가 딸 셋 중에 막내라 그런지 엄마 말을 고분고분하게 제일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회사를 관두고 임신을 준비했는데 2016 변신년과 2017 정유년의 화기운이 원국에 화가 많은 저에게 기구신호로 작용했는지 3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한의원에서는 간이 뜨거워 피가 마른다는데 저의 조열한 사주가 건강에도 비슷하게 작용하는 모양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차갑다기보다는 건조하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첫 번째 임신 실패로 약간의 우울감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못 견뎌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심리치료를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공부하러 다니면서 우울감도 극복하고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정유년 8월에 누군가의 소개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동시에 임신에 성공! 올해 무술년 4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 중에 또 다른 심리상담 관련 자격과정을 공부하러 다녔고 현재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공도 아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성이 과다하여 직업이 자주 바뀌는데 이제 이쪽으로 우물을 파면 정착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고민이 됩니다. 성격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잘 웃고 말투는 애교스러운데 식상이 없어 그런지 마음에 없는 말이나 사탕 발린 같은 거짓말은 못합니다. 대인관계가 건조한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부드러워졌단 말 많이 들어요. 남편분이 신금을 신금. 갖고 있으셔서 신의 일주. 네. 인성이 과다해서 그런지 무토답지 않게 소심하지만 언쟁이 생겼을 때 할 말을 못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외모는 마르고 여성스러운 편인데 화기운이 많아서 그런지 얌전하다가도 화가 나면 단전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을 화산처럼 터뜨리기도 합니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던지 참. 그런 면을 고치고 싶어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다한 인성을 네.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 아닌가요? 명상 자체는 화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정적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는 원래 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 자체는 이제 단정히 앉아서 정적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수하고 화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명식이 정 시리즈라서 그런지 시간 강박이 있고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관습 타파주의자라 조직 생활이 답답해요.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과민대장 증후군으로 설사를 자주 해 일주일에 2-3kg씩 빠지고요. 아이고야.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룰 때가 많아 만성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재성이 저기 구석에 고립되어 있어 그런지 사람 만나는 것을 즐기지 않고
친한 친구도 분기에 한 번씩 만나는 정도입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대중목욕탕 같은 곳을 싫어합니다. 평소에 속 시끄럽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의 용신은 무엇인가요? 제 명식에 부족한 수금으로 봐야 할까요? 둘째, 이제 한 가지 일에 정착하고 싶은데 심리치료사가 저에게 맞는 일일까요? 셋째, 57, 67 대운에 제 명식에 부족한 식상이 강하게 들어오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명상이 화기운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네. 뭐 이분도 인생의 목표가 또 따로 마음의 있으시네요. 마음의 평화라고. 이게 무호일주 분들의 좀 특징이 네. 이게 좀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 사연 분도 그 아름다움을 마지막에 남기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네. 그 아까 그냥 사람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네. 이분은 마음의 평화. 속 시끄럽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을 때도 있고 실제로 좀 화를 확 내실 때도 있고. 그리고 3번 유산을 했다 그러면 그 마음 고생은 진짜 이를 상상도 안 말하는-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올해 4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니까 참 네. 축하할 네. 일이기도 진짜 합니다. 네. 그래, 참 무식성 사주다 보니 네, 아이를 네, 참 네.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토일간의 화 인성이 과다한 네. 일종의 인다신약 네. 여자분들이 네.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네. 오래 살거나 네.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해서 네. 뭐 자연스럽게 자녀분이 없거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일단 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단순히 인다신약이 아니라 이 목화, 간목과 묘목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거 막 불에 막 계속 이렇게 막 네. 불쏘시개 뗄감이 막 네. 아주 충분히 그냥 마르지 막 않고. 네. 마르지 않고 준비되어 네. 있는다는 게 진짜 심장이 튀어나올 만하네요. 음. 얼핏 보자면 진짜 화 전황으로까지 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화가 네. 과열돼 있는데요. 간이 뜨거워서 뭐 피가 마른다는데 심장이 네. 네, 좀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속에 이제 화병이 화병. 쌓이면 이제 맞아요. 이거는 막 견디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납니다. 건조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이 전통적인 공식상 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자수정제를 이제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서 네. 네. 해야 되는데 이 자수 하나가 과연 이 조일한 이 화기운을 감당을 할 가능성이 참 많지 않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자수의 기운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것으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명상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용신 금을 희진으로 삼고 싶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무토인 자기 일간도 중요합니다. 네. 한신이죠. 네, 한신. 근데 오히려 이분한테는 전체가 조율하니까 기토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기토는 네. 습한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토라든지 축토라든지 네. 진토같이 네. 그 물을 품고 있는 네. 토들이 많이 필요한데 참 이 진토가 대운 중에 한 107세. 107세 대운에 그건 언급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래는 모르지 뭐. 야뭐 그때 좀 이분 우리 산티님 정도 되면 뭐 평균 연령이 120세 산티가 아니고요. 샨티. 샨티 산티 아니고요. 네. 샨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예 죄송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사 이제 자격증 따고 네. 또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심리 치료사를 하겠다라고 하기 딱 시작한 게 바로 갑자 대운에서부터거든요. 네. 갑자는 아르위가 전부 다 처음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게다가 자수가 이제 이분한테는 바로 빛나는 용신의 네. 자리에 네. 되니까
이 용신의 자리에서 전환의 선택으로 이어서 선택한 거라면 이분한테 맞는 선택이네. 네. 아 이제 드디어 음. 그 직업의 변동이 좀 네. 예. 줄어들면서 이 길로 네.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계속해서 제왕 근록 관대의 기운으로 대운이 흐르기 때문에 네. 네. 뭐 이 직업에서 이 직업을 통해서 굉장히 본인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평화를 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요 이렇게 우리가 수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많이 써야 돼요. 말을 많이 하셔야 아. 돼요. 듣는 것뿐만이 말을 아니라 말을 말씀도 하는 많이 네. 해야 된다.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이 잘 없는데 본인은 이제 자연하면 목화가 많으므로 자격선에도 애교가 많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왜 이제 드러나야 드러나야 있는 거다. 있는 거죠. 이게 약간 팩폭 같은 느낌. 네, 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명치를 때리는 듯한. 네. 아니, 결혼하신 분이니까 네.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제가 뭐 더 잘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카테고리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심리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 하기 싫어도 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그게 또 새로운 어떤 해준 얘기에 대한 또 말을 또 해줘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직업 참 좋은 것 같다. 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상과 심리 상담 모두 네. 굉장히 잘 찾아가신. 아까 배우는 강원장님 흐름도 말씀하신 그렇고. 대로 네. 갑자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 이게 이제 재성 대운이 들어오면서 출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선택한 어떤 직업들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어쨌든 저기 47세 대운 이후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전 일단 무엇보다 이분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남자분 사주. 그러니까 정해월의 신해일 정유씨 남편분이라는 금수의 기운이 아주 지지에 쫙 깔린 분이라 네. 뭐 하나 있는 토까지도 축토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분의 좀 이렇게 조언이나 제안을 많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굉장히 본인이 훨씬 더 네. 좋겠다. 그래서 전 대부분 남자 보고 마누라 얘기 들어라. 그러면 막 일단 발은 묶고 들어간다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약간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제가 볼 때는 귀가 좀 얇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 저놈 얘기 듣지 말고 남편분 얘기를 좀 뭐라 그럴까 존중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576 대운에 이제 신유 경신 네. 아주 아름답게 이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뭐 이때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리라 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인생 좀 살만하다.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신유 경신 이러면 이제 상관 식신 대운이라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분은 이제 말년이 원래 출생 그 시간이 인생에 이제 좀 말년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정사라는 이 두 글자가 작용을 할 텐데 이게 다 보면 사유축하고 사신합하고 해가지고 다 희신화되거나 용신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와도 식상관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사주적으로 뭐 월지를 충한다든지 아니면 상관 경관이 된다든지 이런 게 그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많이. 예. 그럼 이거 하나 더 보태야 되겠네요. 네. 그 명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찾으신 거고 새로운 직업도 굉장히 잘 찾아가신 건데 네. 목표도 굉장히 네, 근데 잘 그게 잡으셨네요. 그게 저는 그것도 좀 팔자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게요. 이분이 지금 갑자대운의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요. 자기가 네. 이제 좋은 용신운이 오니까 사주를 보던 안 보던 자기가 좋은 선택을 스스로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지만 이제 선택할 시간이 늘 틀려. 예, 틀려요. 시기도 틀리고 막 이런 거죠. 나는 갑자대원 안 오나? 되게 궁금해지네. 네, 그 기구신일 걸 나한테는 아니구나. 너는 갑목이 희신이구나. 네.
아닌 것 같긴 아마 한데. 140세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1세 때 왔다 간 거 아니야? 아니요, 저 40대 말부터 갑을로 가요. 근데 저는 남동생이 갑목인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용신이 맞나? 용신이 왜 이렇게 힘드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을 4가지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간단한 질문이라서 저희가 후다닥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성스레 남겨주신 사연을 가지고 또 임상 공부를 하시고 있으신 청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 내용에서 명식이랑 연결해서 좀 몇 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대 때 대운이 화목으로 흘러서 입시를 코피터지가 안 했는데도 괜찮은 대학에 갔다고 하시거든요. 이거 명리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재성운이 오면 공부를 못한다 하는 그 강원 선생님 말이 정말 맞거든요. 보통 그 사주의 명제로 딱 봤을 때 공부할 운세는 그러니까 인성이나 그게 이제 관운이 와야 당연히 그게 이제 기신, 희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공부할 때는 좀 힘들어도 공부하는 운이 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이나 인성운으로. 특히 이제 관이 오는 경우가 공부 학업에 그렇죠. 좀 힘겹게 공부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그게 적정한 시기에 그렇게 와야지 되는 거고 돈 벌 시기에는 돈 벌 운세가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 관하고 재 이렇게 흐르니까 돈 벌 수 있는 시기에 돈 벌 수 있는 운세가 왔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 공부할 운세가 일단 와 있다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잘 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그 관과 인이 흐르긴 했지만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국민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3학년이요. 신유술로 흐르고 고3이 해자 쪽으로 흘러요. 연운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한 그 연운발의 힘을. 그 대운발과 연운발이 아주 아름답게 이런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운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운 그런 대운이라는 말 때문에 대운을 중시하는데 사실은요 세운이 더 중시해야 합니다. 운을 볼 때는 운의 흐름을 볼 때는 세운을 중시해야 되고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저는 기구신이 50년인데 저는 죽나요? 뭐 이제 근데 사람이 안 죽거든요. 왜 세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운은 쉽게 말하면 전반적 환경, 자신을 둘러싼 기조, 자신의 주체를 둘러싼 세계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조력적 상황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 상황이냐 이런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든지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꼭 다 100%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나 성과는 세운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대운은 기구신인데 세운이 용의신이다.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나한테 적대적이나 세운은 나한테 호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그 환경을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전체가 호황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산 것만 떨어져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대운은 좋지만 세운의 흐름이 나쁜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대운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대운은 어찌 보면 큰 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세관인 거고 이제 세운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운이 안 좋은데 세운이 좋으면 일단 되긴 되는데 내가 선택한 직업이나 전공이 끝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걸 전공을 끝까지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2개를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하나 더는 그 인성이 많아서인지 결혼하고서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다한 인성과도 상관이 있을까요? 관련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원래 무월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절대 저는 나쁘다고 그게 생각하지 딸이든 않습니다. 아들이든. 예.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 마마보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 같이 지내는 게 오히려 서로 간에 이해도도 높고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셔도 무방하리라고. 남편분이 정말 용의신이 확실한 것이 네. 그것도 흔쾌히 또 네, 그렇죠. 오케이를 그리고 하셨다고. 이제 만약에 이제 샨티님이 네. 운세가 대운의 흐름이 화운으로 지지가 흘러갔으면 제가 엄마랑 사는 거를 절대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너무 조열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금으로 흘러가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같이 있으면 더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명식이 정 시리즈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시간 강박이 있고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정 네. 시리즈다 보니까. 네. 근데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네. 관습타파주의자라서 조직 생활이 답답하다고 하세요. 그게 이제 용신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거라고 봐요. 이건 정 시리즈와는 그러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성품이란 게 분명히 있고 네. 그 성품이 어떤 환경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품대로 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승질 부릴 거 부리고 근데 환경에 자기 성품을 좀 맞춰야지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산티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근원적 성품은 굉장히 바르고 정직하고 뭐 이런 게 맞는 건데 네. 그게 용신은 금수 쪽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운으로 자꾸 이제 자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예. 받으시는 예. 거구나. 그러니까 타고난 성정은 굉장히 바르신 분이 맞는데 근데 자꾸 그 바를 정자들을 자꾸 쓰면 자기가 갑갑해지니까 그래서 약간 막 시험 준비할 때도 굉장히 예,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받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무토가 아니라 정화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무토는 정화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양쪽을 무토의 양쪽을 찾은 정화가 만약에 병화였다면 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죠. 거의 막 무토가 거의 막 사막이 될 수 있지. 네. 다행이다. 다행이군요. 네, 여기까지 보내주신 정성스러운 사연으로 임상적인 부분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강헌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호일주 남심 여신 공약을 저희가 남심 공약은 이제 뺐으면 하다 왜 자꾸 보니까는 강헌화돼 가시죠? 아니에요. 부산쌤 맞아. 네. 네. 아니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왜 남심을 공략해야 되나 자꾸 이런. 아니 근데 지금 성소수자 무시하시는 겁니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남심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음. 여성분들이시니까 네, 좀 그래도 팁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음. 네, 남심부터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네. 완전 보통 남심. 예, 뭐니 해도 이제 무토는 원래 개수랑 합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무게합을 하면서 화로서 환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또 모친의 의미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호일주 이 일주 자체로 놓고 보면 네. 약간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뭐 과격하거나 뭐 이렇게 저돌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조차도 네. 엄마가 잘 감싸주고 있는 듯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무호일주 남성이다 그러면 네. 그냥 우쭈쭈쭈 내 새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대해주시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무호일주에게 여성을 뜻하는 개수 재성이 네. 무게 합파가 돼서 인성으로 다시 또 환원이 되거든요. 환원이 되니 예. 이제 엄마 같은 예. 그런 걸로 이제 그렇죠. 공략을 하면 예.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저 누구죠? 그냥 사람님 지난 시간 아니고 이번 예, 시간에. 이번 시간에 예. 그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애인을 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나이 그래서 차가 조금 나이 차이뿐만 예, 아니라 있습니다. 좀 자기를 좀 가르쳐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마치 막
그 진흙탕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자기를 구해주는 건 사실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해주고. 예, 예. 그래서 좀 그 뭐랄까 진짜 엄마 같은 느낌 있죠. 밥 먹었어 챙겨주고 막. 그게 근데 현모양처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현모양처의 의미하고는 때에 따라서는 좀 채찍질도 좀 하고. 이제 좀 그런 이제 남성분들의 느낌이 좀 강한 거죠. 되게 막 강한 엄마. 이거 시켜. 그게 아니라고 우쭈쭈 하는데 그 우쭈쭈 하면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엉덩이 까인 녀석이 빡빡. 강프로님 좀 더 보태주시죠. 그 사실은 이제 그 무일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무일주의 남자분들과 성의 축구 선수들이 많았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무일주의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사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사들은 전쟁터에서 죽거나 죽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걸 최고로 명예로 여기고. 그러니까 공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축구 선수 얘기 나왔을 때 좀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운동선수 와이프분들은 막 이렇게 되게 내조를 잘하잖아요. 내조의 왕들 많잖아요. 뭐 몸에 좋은 거, 관리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공약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 개고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선수한테 시집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무일주 남자한테 꽂혔다. 굳이 하겠다면?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저기 그 낯선 피디 다 대답을 했어요. 내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내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또 이 전사들은 단순하거든. 마치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가 정말 이 사람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실 사람이 이 사람밖에 안 남았다.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또 그 여자분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막 데이트 같은 거 하는데 자기 애인이 그 저기 뭐야 뭐 딴 남자들이 희롱을 했다. 길 가던 딴 남자들이 일단 물불 안 가리고 얻어트실 거면서 막 이 싸워서 감동시키는 남자분들 있잖아. 그 순간 전사가 되는 거지 사람은. 근데 속으면 안 되거든요. 왜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말씀하시는 공약을 자꾸 왜 까세요? 선생님 공약 안 하는 쪽 유도를 하고 계셔. 그런데 사실은 감동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두들겨 패도 감동이 있고 두들겨 맞아도 감동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무식하게 또 이 여자 자신의 여자를 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이다. 그렇지만 공략 안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은 그거군요. 무슨 말씀인지 정리는 잘 안 되지만 뭐 내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여신 공약으로. 선생님 양성애자는 아니야. 확실해. 우리 그 무일 저번 시간에 그 우리 죽돌이 이제 무일주를 하면서 남자 여자 모두 장부의 기질이다. 사실은 무일주에는 그런 끝달진 힘이 있어요. 일단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워야 돼. 그런 모습이 사랑스러우니까 꽂히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거꾸로 무일주의 잡은 또 그런 남자들한테 꽂혀요. 뭔가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오히려 무도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바로 정리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었어?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조금 사소한 바람을 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게 무일주의자분이에요. 강단이 있으시네요. 그냥 바로 해고입니다. 혹시 인생에서 해고예요. 또 혹시 이런 말 좀 하지 마 좀. 근데 그냥 메이비 또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은 순 죽이고 싶은데 만약 이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힘이 있으면 그 남편을 감싸고 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존경받을 만한 힘을 가지기는 남자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쓰레기인데.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무일주의자분한테 살려면 절대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바로 잘리는 수가 있다. 네. 그런데 더 폼나게 무일주의자가 잘 되고 싶으면 네. 정말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지가 봐도 스스로 존경하는. 네. 존경할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존경해서 꼭 무슨 사회적 성취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사람에 의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인간의 뛰어난 내면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무일주의자들한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존경하는 와 이거 참 쉬면서도 어렵다. 근데 제 친구는 한평생 돈을 잘 못 버는 친구인데 그 한평생 돈을 못 버는 친구인데 그 와이프가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물어보면 왜 좀 이랬더니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넌 한 번도 못 보는데.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그게 성실한 너무- 사람한테 엄청 꽂혀요.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말 시계바늘처럼 그 살거든요. 근데 돈은 못 벌어요. 어쨌든. 네. 그 시간 되면 밖으로 나가고 때 되면 딱 들어오고. 답답해. 그게 우리 옆에서 보면 답답한데 자기는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존경스럽다는데. 보면은 뭐 저나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는지 몰라도 네. 되게 뭔가 존경심을 갖게 되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마음속으로.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토는 사실은 을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을목. 아니요, 뭐 저는 을면은 거의 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왜냐하면 게 아니고 네. 그냥 60번째로 좋아한다니까.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을목이 커지면 갑목이 되거든요. 그 이제 제가 따지면 근데 이제 갑이라는 글자를 원래 무토가 좋아하거든요. 높은 산, 큰 명예나 아니면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내 남자가 대단한 느낌이 반드시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거목 같은. 거목 같은 막 강인한 막 곡직. 막 참기는 이런 안 되겠네요. 느낌. 제가 이제 알겠네요. 어차피 제가 총수님이랑 강원 선생님 눈빛 보면 한 번씩 느끼는 게 네. 이게 딱 눈빛이 네. 키워서 먹으려는 눈빛이에요. 이게 딱 보면 이뭐 그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 게 어떻게 키워서 한번 먹어보려고 안 넘어가거든요, 제가. 아니 장가를 안 가셨으면 모르는데 갑목한테 장가를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좀 갑목 같은 느낌으로 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갑목이 이제 바르잖아요. 곡직이고 또 좀 커다랗고 그늘이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큰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이런 가능성을 내포한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자꾸 주셔야지만 아마 무토 여성분들에게 크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네요. 근데 그래서 그 좀 무토일주 무오일주 여성분들 중에 사기꾼을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이제 그걸 헌신하면 이게 커질 거다 뭐 이런 걸로.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그렇지만 괜찮아. 절대 후회 안 하니까. 그쵸 또 뒤끝이 또 깔끔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저기 초반에 나왔던 얘긴데요. 네. 그 남성분의 경우에 오화 정의는 네. 엉뚱한데 이제 힘을 쓰면 안 된다. 탕정이죠. 예,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 만약에 이렇게 저기 그 무호일주 분들이 네. 남성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뭐 네. 여성분도 포함이 되겠죠. 네, 네. 예. 그런 부분 좀 조심하는 것도 네. 유지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좋겠다는. 무오 그러면 사주 자체가 일단 일주론으로만 따지면 조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조열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수의 기운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개연성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수라는 어떤 게 정액, 정을 의미하는 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탕진하면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냥 끝날 때 다 했는데 이제 굳이 방구를 끼시는 게 여태 참으신 건 아니에요? 더 이상 냄새 참을 수 나겠네요. 없어. 하시는 데까지 하신 것 같아. 예. 아 예. 공약 중이었는데요. 네. 방구 효과음이. 네. 그래요. 참 무도는 땅이 넓어서 아, 어디서 이렇게 막 천연가스도 나오고 천둥도 치고 기름도 나오잖아. 예, 뭐 이렇게 땅이 넓어서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예. 네, 뭐 여기까지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창규야.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될까? 근데 그 금수의 역할이, 네. 그러니까 물론 저기 8글자의 조화에 따라서 네. 다르긴 하겠지만 모 자체만 보면 좀 조열하기 때문에 네. 건조하기도 하고 네. 금수 쪽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가능성이 그, 좀 있네요. 그 개연성이 좀 많이 있죠. 금은 먹고 보라. 뭔 소리예요?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 무슨 사라고요? 네? 뭐 갑자기 의문 죽는 거? 돌연사야? 아니 이제 바뀌었어. 쟤는 의문사식. 아 무섭다. 여기 CCTV도 없는데. 네. 어떻게 좀 한번 가보시죠. 빨리 잡아봐. 네. 금수는 취해라. 아니 그거는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이거는 그건 또 달라. 신약하면 안 되니까. 네. 오늘 소개한 사연 중에 저는 사실 그 생각 이건 무호랑 상관없는데요. 네. 용인신 배우의 목표를 세워라. 저는 그 교훈이 확실히 왔어요. 용인신 네. 기운이 있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 이런 거 드네요. 있지. 잡기까지는 어려우나 잡고 난 뒤엔 뒤돌아보지 마라. 네. 이 무호의 그 네. 가장 핵심이거든. 이걸 너무 말이 기니까 이거 좀 줄여봐. 어려운 결정, 단호한 직진. 단호한 직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 신중하게 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드디어 또 네. 예, 역시 여러분 아시죠? S대. 팔이나 번. 네, 제가 끝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반복적이라서. 악산 밑에 S대가 저쪽 치악산 밑에 모모대학 뒤. 네, 그렇죠. 그 근처에 낙성대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려운 결정, 네. 단호한 직진. 단호한 직진. 네. 네, 아 역시 네,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고요. 네. 제목까지 다 정했고 오늘도 정성스레 사연들을 보내주셨기에 알찬 방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성스럽게 또 써서 보내주신 모든 사연들을 다 소개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또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리고 저희가 좀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수도 남발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나선이가 그저 사기 결혼 당한 이후로 네. 좀 힘든 것 같아. 뭐 자기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아, 좀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네. 네, 이제 좀 약간 빨이 다 됐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강원 선생님도 워낙 또 요즘 바쁘시고 네. 하니까 저희가 겸사겸사 그 추석도 있고. 네. 네. 근데 이 방송이 아마 추석이 끝난 이후에 올라가 있을 거고요. 네. 다음 이제 방송부터는 네. 공식적인 네. 플랫폼은 네. 철공소 홈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무신일주로 시작합니다. 지금 네, 무신일주 대표 사연들이 몇 개 와 있기도 하고요. 네. 무신일주 추가 사연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금 죽돌림이 굉장히 만면에 미소를 띠시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 벼르고 계시는 것 같은. 네, 저기 풍문 수집을 한 달 반 동안 하실 거라는 소문이 있긴 아니 저 하지만 무신일주 되게 좋아해요. 네. 60번째로 좋아할 뿐이지. 어디서 또 배운 거 바로 써먹어요. 네, 그렇게 되고 다시 28번째 일주 무신일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다 보냈다니까요. 아, 다 보냈어요. 진짜. 미래 방송.